대체되거나 아니면 변화될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명확한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거냐는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보고는 있는데 5년 이내에는 분명히 큰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내년이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4년 9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드림포스 2024, 거기에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가 됐고, 에이전트들이 사람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면서 2028년도가 되면 전체 업무 프로세스의 업무 결정을 한 15% 정도는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정비력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커브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2028년도에 한 15% 정도의 업무 결정을 한다 그러면 30년, 5년 뒤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0%, 50%의 업무 결정들이 일어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는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AI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의 90%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직업군이 2030년이 되면 90% 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자료도 있어요. 엄청난 거죠. 2030년 되면 거의 다 자동화가 되고 AI가 그 안에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들을 봤더니 뭐 요리, 주방, 그 다음에 재봉, 세탁, 소득이 좀 적거나 아니면 루틴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대학 교수, 변호사, 판검사, 금융 전문가, 뭐 이런 쪽들도 다 한 60에서 70% 이상 영향을 받을 거라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뭐 데이터를 만지는 쪽, 프로그래밍을 하는 쪽, 그 다음에 복잡하든 단순하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유사한 어떤 패턴의 방식을 계속 하는 쪽, 이런 쪽은 영향을 가장 빨리 받을 것 같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일을 하는 마케팅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광고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광고를 AI로 만들고 또 AI로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마켓 리서치 회사나 컨설팅 회사들 이미 이제 AI 플랫폼이나 AI 적용을 해서 그동안 해왔던 대량의 어떤 데이터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교육 쪽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제 사견이긴 하지만 학교는 인성을 가르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입시 프로세스, 입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 그 다음에 각각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의 능력을 AI가 데이터로 갖고만 있다면 학생들의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나 아니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학습 시장 이런 데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학교도 분명히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비슷한 어떤 내용을 루틴하게 전달해야 되는 어떤 교육의 정보 같은 것들은 이미 AI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오픈 AI의 샘 얼트만 CEO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하는 자리에 통역사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통역사가 굉장히 이제 핫 이슈로 뉴스에 나왔는데 그분이 조금 길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적어서 정확한 언어로, 정확한 단어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향후에 오픈 AI의 이 샘 올트먼 대표께서 다음에 오셨을 때 그 통역, 인간의 통역사가 아니라 만약에 오픈 AI를 가지고 통역을 하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는 거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막연한 위협이나 두려움들이 한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쪽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업무적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냥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그거에 따라서 그럼 나의 잡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잡 포지션이 바뀔 것 같아. 내 자리를 잃을 것 같아. AI가 나를 대체할 것 같아. 이런 좀 두려움이 있는 거. 세 번째는 말은 AI라고 하지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있고 또 AI 안에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 익혀야 되나? 라고 하는 기술의 업데이트에 대한 또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첨단 기술이 이제 저희 업무에 들어와 있는데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게 되면, 혹시 이소룡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알고 계시나요? 예. 이소룡과 성룡이라고 하는 중국의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소룡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10,000개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이 아니라 1개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2026년도 굉장히 중요한 게, 2026년도는 그동안 해왔던 외연의 확장이 이제는 조금 줄어들고 진짜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들이 될 것 같은데요.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회귀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잘해왔던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재정립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AI 시대는 분명히 왔고,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때 저의 아이덴티티는 뭔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립해가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블루칼라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지만, 블루칼라 계열의 오히려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나름대로는 잘 생존하면서 전문성을 더 발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 몇몇 그런 인력, 전문 숨어있는 어떤 고수들을 매칭해주는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관련된 것들을 좀 공사를 해준다거나,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관을 고친다거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람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AI는 더더욱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의 영역을 잘 살리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AI 시대에 어쩌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을 갖고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정비하는 정비사라든가 석공이라든가 이런 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오히려 블록체인의 엔지니어라든가 아니면 홍보 분석, 그 다음에 임상 테스트를 하시는 쪽, 그 다음에 금융 전문가, 이런 쪽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좀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전문직,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개념들이 AI를 통해서 이제 다시 재편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뉴 칼라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 뉴 칼라에 포함이 되지 않고 AI에서 밀리는 쪽은 이제 노 칼라라고 생각을 해서, 뉴 칼라와 노 칼라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뉴 칼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보다는 저는 사실 해야 될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분들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AI와 관련해서 많이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요, 전혀 경험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도 AI를 많이 쓰시는 분이 있고 전혀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 있는 가족, 그다음에 친구, 선배, 후배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말은 AI 관련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실무나 아니면 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죠. 근데 밖에 나가거나 뭔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AI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이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을 좀 갖고 계실 텐데, 말씀드렸듯이 외연 확장보다는 이제는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고, 다시 그거를 가지고 재정립하는 시점이 이제 내년부터 될 거다라고 저희가 본다 그러면, 먼저 자신의 속도, 자신의 삶의 속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AI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무해한 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차차 하나씩 익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은 관심을 갖고 생활을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냐면 이제 그 세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모르면 나중에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왜 나는 AI를 모르지? 나는 AI를 왜 활용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기업이 크든 기업이 작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자산이 높든 자산이 낮든, 사실 그거는 AI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배리어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환경을 좀 제공을 해주고 부족하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